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겨울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의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안과 영암 등 인근 지역까지 운행하는 목포 시내버스의 경우 적자 폭이 매우 커서 목포시가 각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전력이 될 용병 투수들이 강력한 구위를 갖춘 투수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이틀 동안 강력한 한파와 함께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더욱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산 근처 외진 곳에 있는 한 주택. 매서운 한파를 막아보려 스티로폼으로 문을 막았지만 차가운 칼바람은 빈틈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연탄을 놓는 아궁이는 3개 중 2개가 고장이고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만 추워도 얼다 보니 벌써부터 변기에 이불을 감싸놓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정강이를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남편 병수발까지 들어야 해 박현숙 씨는 안 그래도 힘든 겨울나기가 유독 더 힘듭니다. 저 추운 것이 제일 힘들지. 이렇게 아궁이도 다 고장나고 지금 고장났어요. 2개가 다 고장났어요. 북구의 또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이경식 씨.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이 씨도 겨울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부인과 함께 파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날이 추우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는 바깥바람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온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따뜻한 물 안 나오게 그거만 불편할까. 간밤에 내려진 대설경보로 평균 8cm의 눈이 쌓인 광주의 추위는 취약계층에게 더 매서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광주 지역 취약계층 수는 약 14만여 명. 그렇잖아도 마음 시린 취약계층들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혹독한 추위는 겨울나기의 팍팍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까지는 눈발이 날리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도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내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9도 안팎 으로 어제보다 더 춥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3도 보이면서 어제만큼이나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심 승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원고 3명은 별세했고 유족 1명만 최종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본 전범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2차 소송 원고들이 대법원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년 만이고 대법원에 계류한 지 5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나온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일본 기업이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원고 4명은 모두 4억 7천만 원의 배상금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별세해 유족 1명만 유일하게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소송한 지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이제사 판결이 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이번 사건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 측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차 소송도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은 후 5년이 지나도록 배상과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다음 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5년 만에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을 하루빨리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제3자 변제안과 같은 변칙적인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7 단독 전일호 판사는 조직적으로 교복 입찰을 방해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40여 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입찰 담합 행위로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 공정경쟁 실현을 침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순천시를 2개구로 나누는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전남 지역 내에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순천시 선거구에 대한 단독 선거구 분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 지역이 광양구례 곡선과 병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상 기류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위에 순천 선거구 단독 분구안이 포함된 전국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라고 포문을 연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남 서북권과 동북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내에서는 국회 내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획정안을 만지작거리다 최악의 경우 진전 없이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럽게 새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획정안에 대한 이상 기류에 대해 크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순천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분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순천시 의회도 순천 단독 분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 개인의 살이 사욕이다.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 득실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순천 시민들을 무시한 언사라고 공개 비판했고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순천시 선거구 분구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싸늘한 지역 여론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선거구 정상화라는 말씀을 쓰죠. 왜냐하면 아까 논리적인 순서가 해룡을 게리맨더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 그래서 바로 잡았더니 순천이 인구 1위 도시로 올라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맞겠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으로 기형적으로 나뉜 순천시 선거구. 이번 총선만큼은 순천 선거구를 되찾고 분구까지 시키자는 지역의 요구가 국회 정개특위의 최종 결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적자가 누적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과 영암 등 인근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적자 폭이 매우 크다 보니 목포시가 각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번 목포 버스입니다. 목포 사막도부터 무안읍까지 시와 군 사이의 경계를 벗어나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외 버스 노선은 대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차역부터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물론 목포대와 초당대 등 5개 대학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목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목포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00번 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됐는데 불편하죠. 많이 불편해요. 많이 타요, 주민들이. 현재 200번을 비롯해 108번, 800번 버스가 목포와 무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영암은 300번과 500번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대비 지출금이 많다 보니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을 오가는 버스는 30억 4천만 원, 영암을 오가는 버스는 27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제 전반적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시외 노선에서의 60% 정도, 50% 정도를 시외 노선에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지난 6월부터 영암군과 무안군의 손실금 가운데 일부 분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도청 주재로 목포시와 영암군, 무안군 버스 담당자들이 모여 비용 분담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암군과 무안군은 비용 분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손실금 발생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분담금을 영암군에서 분담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죠. 목포시는 회계 결산 이후 자세한 손실금 발생 내역을 두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상생 차원에서 양 시군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했고 분담 방안도 일부 양보한 만큼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과 영암군의 버스 손실금 분담이 지연될 경우 목포시가 시외 노선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어 자칫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내년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전력이 될 용병 투수들의 윤곽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새 시즌 팀의 승리를 책임질 구위형 외인 투수 부재가 아쉬웠던 만큼 확실한 투수를 잡기 위해 고르고 또 고르고 있다는 게 기아 구단의 설명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이 넘은 기아 타이거즈. 내년 시즌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외국인 선발 투수를 아직까지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용으로 놔뒀던 파노니마저 미국 마이너리그로 발길을 돌리면서 프론트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LG와 SSG, 롯데 등은 이미 외국인 선수 3명 구성을 마쳤고 다른 팀들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데 비하면 늦은 겁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장구를 하고 있는 건 지난 2시즌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결국은 팀 성적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좀 더 확실한 투수를 이렇게 접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노니와 산체스, 앤더슨 등 올 시즌 기아에서 뛰었던 용병 투수 4명이 거둔 승수는 고작 16승. 경쟁팀의 걸쭉한 용병 투수 한 면목도 하지 못했는데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밀린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한 에이스, 그것도 강력한 구위를 갖춘 투수가 필요한데 현재 $100만 상한선에 묶여있는 규정상 쏠쏠한 선수를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좀 구위형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를 제 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아에서 마지막으로 2자릿수 승수를 따낸 외국인 투수는 지난 2020년. 지난 새 시즌 동안 용병 투수 옥석 가리기에 실패했다는 반증인데 내년 시즌 우승골을 향해 가려면 그만큼 힘있는 외국인 투수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아 구단은 또 FA로 풀린 김선빈 선수와는 계약 기간과 총액, 옵션 내용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 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5.18 유족들이 납득 가능한 진상규명 결과를 내놓을 것을 조사위에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조사위가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유족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결과 마감 전 국민과 유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 전 구청장은 동구와 남구를 잇는 광주천을 메가타운으로 조성해 옛 충장로의 명성을 되찾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도 맞서 싸워 광주 정신을 되찾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세미가 사단법인 디지털시대 공감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북구의 산업과 문화, 교통의 숨통을 틔우고 광주 정치를 여의도 중심에 서게 하겠다며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는 새 인물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래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대신 상수도관을 씻어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4년 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세척하고 있지만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취재진이 세척한 상수도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데 검은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부는 지자체의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했습니다. 땅을 파 관을 모두 꺼낼 수 없다 보니 한쪽에 물과 공기를 불어넣거나 도구를 이용해 관을 닦는 방식이 주된 방식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으로 쓴 돈만 219억여 원. 문제는 세척 효과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관 세척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굴삭기로 도로를 파내자 36년 된 노후 상수도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을 잘라 내부를 들여다보니 오랫동안 쌓인 검은 침전물들이 보입니다. 세척을 위해 한쪽에 공기와 물을 주입하자 노폐물 대신 육안으로는 맑은 물만 나옵니다. 2시간 동안 상수도관을 세척했습니다. 세척된 상수도관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보니 여전히 검은 침전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함께 참여한 부산시 의회는 또 다른 장소 3곳에서도 세척 전후를 비교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1차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약 43억 정도로 현재 부산시 특별 교부세 가지고 교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척이 과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의문이 많이. 세척업체 측은 세척 기법에 한계는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세척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물과 공기를 혼합해가지고 그것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벽에 붙어있는 뭐 결절이나 이런 것들을 떼내고 바닥에 깔려있는 각종 이물질을 불어내는 정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장 채취한 검은 때를 대학 연구소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도 육안상으로는 이거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연구소 결과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시 상수도관 총 길이는 8,000km.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만 1,700km에 이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세척 사업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예산 1,600억 원을 들이겠다는 세척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청에는 시민들이 언론 매체에 다양한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프레스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소통 기능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강릉시청 앞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강릉시청 1층에서 창녕운수 종사자들과 지역의 진보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릉시의 프레스센터 사용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다른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15일에는 지정 폐기물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릉시 주문진읍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강릉시는 전날까지 프레스센터 사용을 불허했다. 당일 아침 갑자기 허가를 내줘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의혹만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부분, 또 개인적인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제 비방, 음해,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익에 져야 되는 부분이다. 기자회견장에는 경찰들까지 나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공인에 대해서 그 시에 그 읍의 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강릉시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창녕운수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지난 12일 강릉시청 출입기자 등록 및 브리핑룸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영리 목적, 강릉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기존 6가지 사용 제한 목록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시민들의 프레스센터 이용을 잇따라 제한한 건 최근 수년간 아예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껄끄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자칫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곳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청 내에 있는 프레스센터는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청 내에서 제재나 규제를 하게 된다면 프레스센터를 이용하는데 혹여나 자기 검열이 발생한다든지 강릉시는 앞으로 달라진 규정에 맞게 신청하면 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뭐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희는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강릉시 유일의 공론회장 역할을 해온 프레스센터가 강릉시 공직사회의 입맛에 맞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홍보 창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올해 기자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MBC는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고발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고 목포 MBC는 목포시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 고발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을, 여수 MBC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민간인 폭격 사건을 재조명한 보도로 방송 기획 부문 우수상을,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 진압 보도로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한편 44대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에는 KBS 류성호 기자가 선출됐습니다. 중학생들이 직접 감독으로 나서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를 선보이는 2023 중딩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딩영화제에서는 전국 16개 권역에서 제출된 116편의 영화가 공모됐고 이 가운데 영광 홍농중학교 유광민 학생 등이 제작한 나의 이름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까지는 눈과 함께 심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안과 영암, 신안에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심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더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동안에도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무려 영하 9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고요. 한낮 기온 순천 0도, 여수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훨씬 밑돌면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